네, 2교시 금주의 핫 종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들 좀 드셨어요? 네, 물 한 잔씩 드시고 안 드셨다면 금주에 핫했던 종목 그리고 핫할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에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카카오입니다. 노란톡의 주인 카카오. 자, 카카오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맞은 나라의 기업의 주가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단순 조정, 그 다음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옵니다. 신고가. 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죠. 아니, 이미 올라간 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올라갈 거 이야기해야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왜 올라갔는지 알아야 올라갈 종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들으세요. 자, 카카오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고 그 안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제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빵주라고 했죠. F, A, N, G. 미국의 기술주들의 대표는 딱 요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 페이스북, A, 애플, A, 아마존, N, 넷플릭스, G, 구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 페이스북, 넷플릭스, Y.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외부 활동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제품들을 사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서 집에서 레저라든지 집에서 혼자 놀기, 집에서 여가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기업들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고 트래픽의 증가는 페이스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소비자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페이스북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를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러한 유사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바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의 긍정적인 선의의 라이벌 네이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노란통 많이 쓰죠? 저는 요새 카카오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요. 택시도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이 기업에 그 대리운전도 있어요. 지도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어떠한 상품을 살 때도 이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치고 바로 카카오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카카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카카오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모티콘.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카카오 비즈라고 해서 카카오를 사용하게 되면요. 채팅창에 이 위에 광고를 혹은 하단에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광고의 비용이 굉장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실적도 우상향하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페이스북, 미국의 페이스북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다 잡힌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태원발 다시 한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되게 위험해졌어요. 정말로. 갑작스럽게 또 확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자, 하지만
증시는요, 코로나19가 이미 지나간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게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이 강하니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카카오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이 강해서 카카오를 샀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어떠한 기업이 강한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다음 주에 무엇을 우리가 살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지는 이따가 제 3교시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해외 증시에 굉장히 좋은 토픽 종목을 이렇게 봤다면 저하고 같이 하면서 혹은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매매를 하면서 샀는데 종목이 안 가서 걱정이 되거나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종목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노란통 메신저에서 종목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제가 종목 상담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한 분이 이걸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43,000원에 비중 10%를 샀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자, 1교시에 배웠던 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죠?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한국콜마 화장품 업체입니다. 기관 어제 소폭 매도했지만 그래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매주 시청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어제와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날 있는 중국의 양회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중국의 양회라는 이 이벤트 회의에서 어떠한 산업을 미는지에 따라 굉장히 시장이 급변동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어제 5G 관련 기업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장 막판에 엄청나게 큰 상승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5분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10% 20% 넘는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중국 양회에서 5G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하겠고 로봇 산업에 자신의 영토를 넓히겠다라는 멘트가 나타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좀 안타깝죠. 오늘 홍콩에 중국이 이제 홍콩 이 제재안만 나오지 않았더라면 결국 양회라고 하는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을 받았고 오늘 아침부터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제재안을 또 강력하게 펼친다고 하니까 지수가 꺾였습니다. 지수가 꺾이니 시총 상단 종목들이 이렇게 파랑색으로 음봉을 보이죠. 파랑색,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꺾이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볼게요. 지수가 좋지 않아도 여전히 조정받은 상황에서 회복했다가 이 이평선들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이평선들을. 요 이평선들, 요 선들. 그러면 이 이평선들만 돌파한다면 한국콜마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시비를 걸지만 지금 중국이 그에 따른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금요일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양봉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장품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오늘 미국장 내일 아침에 마무리되겠죠. 내일 아침에 체크를 하면서 양봉이다. 좀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시장 맞이해도 된다. 왜?
기관과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조정은 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종목 상담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단순히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저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는 게 좋고 왜 가져가는 게 좋고 언제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의 예측을 좀 드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한번 종목들 보면서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 금방 늘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톡방에서 이랬죠. 대표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강조했던 코스모 신소재 월요일날 샀습니다. 네, 월요일날 샀습니다. 월요일날 사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가장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은 이렇게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수익권을 주는 종목들은 전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언제 파냐? 언제 파냐? 그냥 그날 종가 기준으로 조금씩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절반 매도하시고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만 이탈되지 않으면 쭉 가져가고 11,000원이 이탈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도해도 수익 보전은 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왜 사라 그랬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드리죠. MLCC 기업은 포트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만약에 이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한 사람이 매수하신 회원분이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나는 조금 길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 지금 12,000원 부근인데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저는 본다. 말씀드립니다. 왜? MLCC는 앞으로 죽을 기업이 아니고 죽을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산업입니다. 자, MLCC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MLCC가 뭔데 아까부터 쟤는 MLCC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야. MLCC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MLCC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소형화예요. 소형화. 요새 핸드폰 벽돌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모니터? 뒤에 이렇게 길게 나온 모니터 보는 사람 없죠. TV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센터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그 부품들이 소형 가전의 전류를 제품에 전해주는 핵심 부품 역할을 하고 소형 가전뿐만 아니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겠냐고요.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타게 되면. 사실 아직 우리나라 전기차, 수소차 상용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자르죠. 저도 아직 전기차 보기만 했지 타본 적은 없거든요. 뭐 제가 못 타봤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가 이렇게 상용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상용화가 됐을 때 전기차 한 대에 MLCC가 한 300개인가 400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0대만 팔아도 4,000개예요. 100대만 팔면 4만 개고요. 즉 MLCC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 전기, 코스모 신소재, 사막 콘덴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중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종목 상담의 목적이 뭐죠? 보유하고 계신 분이 언제 팔았으면 좋겠고 언제 샀으면 좋겠고 언제 손절했으면 좋겠는지를 알아보는 게 종목 상담인데 그것만 하지 말자고요. 네. 이왕 종목 상담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해당 기업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가볍게 메모장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노트에 적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정말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것도 정 귀찮다. 아, 나 그냥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 올려드리는 브리핑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